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네 불량배에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돈을 빌려주고 아직까지 못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한 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그 해결책을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신다고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열띤 토론을 해줄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속플라워의 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입니다. 요즘 그 열띤 토론 하시느라 고생도 많지만 신생 부인에서 뭐 이런 얘기도 알게 되고 또 최고 씨가 얘기한 일사부재의 원칙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죠?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주변에서 법률 문제 뭐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아니 변호사님 소개시켜달라는 분은 많으세요. 저한테는 뭐 아닙니다. 소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어떤 주제가 나왔는데 또 모릅니까? 대본을 안 줘요. 우리 PD님이 굉장히 시크릿한 분인데 대본을 안 주십니다. 아마도 이제 생방송 같이 진행을 해야 또 토론이 생경하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더 생생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A씨는 길에서 노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불량배들이 찾아와 A씨에게 자릿세를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불량배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장사를 방해했는데요. 결국 A씨는 협박에 참다 못해 불량배들에게 자릿세 2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구청에서 단속이 나왔고 A씨는 노점 물품을 압수당하고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A씨는 불량배들에게 찾아가 2천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A씨는 불법 노점을 하면서 지불했던 자릿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내용 잘 봤죠? 네. 질문이 뭔지도 알겠고. 아, 그럼요. 두 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고씨 어때요? 일단 뭐 저는 이 노점상 주인도 사실 불법적인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거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 네. 그럼 나인 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개인 대 개인의 거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요. 여기도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문제들이 있는데 뭔가 길이 있긴 했어요. 네, 어쨌든 두 분이 한번 열띤 토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냥 어리석게 뭐 돈을 요구해서 돈을 뭐 주고 뭐 강탈 당했지만 이건 뭐 개인 대 개인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봤을 때 돈도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법적으로도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죠. 이미 이 노점상 주인은 불법적인 거래를 한 거다. 이 건달들이랑. 근데 사실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돌려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럼 노점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요즘에는 이제 구청이랑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서 뭐 얼마씩 내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례도 이제는 깨끗해졌는데 거리가. 근데 아직도 많아요. 포장마차라든가 무슨 그죠? 가판대 불법 상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본인들이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길거리 그 형님들 있잖아요. 깍두 형님들 오신단 말이야. 한두 분씩 오셔. 딱 와가지고 딱 봤을 때 얘들이 지금 누구한테 뭐 이렇게 부탁받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가서 살짝 얘기를 합니다. 꼬시는 거지, 쉽게 말하면. 내가 너 뒤 봐줄 테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마땅히 능력이 안 되고 지금 처지가 뭐 어떻게 되면 뭐 지금 그 구청에서 허가를 내려준 자리에서 장사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뒷돈 주면서까지도 장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뭐야 암묵적으로 뒤에서 누가 받는다는 거 알고 있는 거야. 어렵게 장사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예요? 뭐 단속 뜨고 뭐 지금 다 날리고 그 돈까지 지금 뭐 없는 거야 지금. 공주에 뜬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개인이 개인한테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사기친 그 건달들 그 상대로는 내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맞죠? 아니죠. 아니 그렇게 정말 자기가 능력이 없었으면 네. 그럼 다른 걸 해야지. 뭘 해요, 이미 뭘. 이 사람도 불법인 걸 알면서 자기도 뒷돈을 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래를 한 게 네. 잘못된 건데 그걸 이제 와서 다시 돌려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누가 거죠. 돈을 날릴 걸 생각하고 장사를 하진 않아요. 그쵸. 그럴 거면 차라리 관공서에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허가를 받든가. 잘 모르시나 본데 그거를 신고를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도 바로 안 됩니다. 이게 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건이라는 게 요건이 딱 맞춰져야 그 길거리에서 노점 있죠. 예. 박스 요즘에 이쁘게 해놨잖아요. 그거 다 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증도 따로 있고 예. 있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순번도 기다려두고 뭐 자기 지금 조건도 안 되고 근데 자기 장사를 해야 되겠고 풀칠을 해야 되겠고. 기다렸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 쭉쭉 빨아? 안 되잖아. 무슨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누군가 했다는 얘기지. 그 건달 아저씨들이, 형님들이. 와서 한 거야. 괜찮아. 여기서 장사해. 가판대 깔아. 포장마차 해. 내 뒤 봐줄게. 이봐.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뒤 봐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 근데 그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면서도 알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일단 의도적으로는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게 돈 날릴 거라고 돈 주는 사람 없어요. 아, 그쵸.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장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날리게 생긴 거야. 막 가판대 날라가고 뭐 다 뺏기고 다속 뜨니까. 근데 돈도 못 받아. 어떡합니까? 법적으로 이제 호소해야지. 가여운 사람 아닙니까? 보호해줘야지. 아니죠. 아니 이 노점상 주인이 어쨌든 시작을 불법적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사실 법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장사한다고 생각해봐요. 본인이 나 이제 뭐 떡볶이 한번 팔아보고 싶어. 네. 아니 이거 수주 하시니까 그냥 포장마차를 합시다. 네. 포장마차를 딱 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와.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누가 건달이 와요. 건드려. 장사 한번 해보래. 하고 있어? 돈 내놓으래. 싫어? 그럼 내 거기 이렇게 엎어버리는데? 막 이렇게 와서 폭력행위 하는 거예요. 와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봐주세요. 하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가 몫이 좋아. 아니지. 아니 몫이 좋아요. 많이 몫이 좋아. 근데 그게 불법 행위인 거 본인도 알고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서 경찰 불러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돼요? 안 됩니다. 본인이 아니까 그거 안다니까. 예. 그럼 거기서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뒷돈을 줍니다. 그게 사람 심리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인도 그럴 거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지금 한두 달 자리 다 잡았는데 이제 장사 못하게 된 거야. 그러면 노점상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알죠? 예.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말씀해 있어요. 보세요. 알고 있어요. 뭐 청결? 예.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렇죠. 위생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세금은 안 하여튼 내죠. 여러 가지. 예. 그 네. 사람들 세금도 안 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지금 장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어쨌든 가게를 했어요. 그렇게 네. 불법적으로 해서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어찌 됐건 뭐 노점상 주변에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거고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신고할 거 다 하고 다 갖춰놓고 그다음에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사실 피해를 보는 건데 이 불법 노점상 하나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그 뭐 법적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뭘 호소한다. 네. 요 부분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네.
내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사기당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지금 노점상들이 다 괜찮다. 이렇게 장사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보호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인 씨 말씀대로 이 개인적으로 어쨌든 고소를 한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상황이 웃긴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쨌든 불법적으로 자기가 해놓고 그거를 와서 자기가 돈을 뜯겼다고 이제 와서 다시 돌려달라고 그 고소를 한다는 건 이미 자기랑 모종의 거래를 합의를 본 건데 둘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동물 아닙니까? 예. 자기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공적인 힘을 발해서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로 그 나한테 사기친 건달 그 사람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는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일단 뭐 고소를 하려면 뭐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억울하면 하겠죠. 해야죠. 하지만 해야죠. 그 고소를 한다는 그 사람의 저는 생각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알겠어요. 깨끗하게 하세요. 나중에 장사 깨끗하게 하시면 돼요, 최고 씨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야. 아까 그런 딱 사례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건드린 거야. 너 잘 걸렸어. 건드렸는데 안 되잖아, 지금. 내가 지금 사기 당한 거야, 결과적으로. 불쌍하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 같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도 보호가 받을 수 있다. 해줘야 된다. 아니면 뭐 만약에 이 돈을 못 받더라도 법적으로 이렇게 그 건달 형님들 네. 해줘야 돼. 이거 제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미 그 건달들이랑 불법적인 암묵적인 거래를 한 거잖아요. 뒷돈을 네. 주는 게. 이거 불법인데. 아까 의미부여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그거조차도 불법인데 네. 이제 와서 자기가 이제 다 털렸어. 네. 털리고 이제 와서 그거를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 다시 법에 호소한다는 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리숙지만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어서 장사를 하되 뒤에서 이제 뒷돈을 받아가면서 네. 열심히 한번 장사를 해보겠다. 장사했다. 장사하는 도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는 건 아니죠. 이게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자리도 뺏기고 뭐 이제 돈도 이제 뭐 갈취된 상태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끼친 그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뭐 이 노점상 주인이 일단 불법적으로 어쨌든 행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 사람을 다시 건달 형님들을 뭐 고소를 한다든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다 일리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최고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 노점상도 뭐 불법적인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예. 돈 뺏어간 사람하고 저 노점상은 누가 더 나빠요? 저는 둘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게 더 나쁘냐고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불법 영업을 한 노점상이 더 태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은 자 그렇게 공갈로 가져가 이건 뭐 공갈 정도인데 만일에 공갈이 아니라 강도를 했다. 끝까지 안 주려고 그러는데 뺏어갔다. 강도는 뺏어가는 거고 예. 공갈은 뭐 겁이 나서 주는 거고 한데 강도를 했다 그러면 누가 더 나빠? 강도를 한 그 사람들이 더 문제죠. 강도가 더 나쁘다. 강도한테는 뭐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나쁘긴 하지만 이렇게 돌려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한다. 네. 서로 어차피 나인 씨한테 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컨셉을 딱 잡고 나오셨나 봐. 근데 우리 최고씨 오늘 많이 나왔네요. 나인 씨, 그 만일에 이게 이런 그 노점이
이런 식으로 그 자리세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내가 자리세 줄게 라고 해서 자리를 하나 얻어서 돈을 주고 그 영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돈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아닌 부분은 것 아닌 같아. 것 같아요. 예. 강제로 뺏어가는 거 아니면은 왜냐면 내가 공갈친 거 아니면은 그렇죠. 내가 장사할 수 있게끔 누가 이렇게 협박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음.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서 시작을 했다. 음. 그 부분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다. 네. 또는 뭐 점포 세를 들었는데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점포 관리인이 네. 뭐 니 요거 좀 더 편리하게 쓰게 요 공간을 뒷공간을 더 쓰게 해줄 테니까 내한테 뭐 한 50만 원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원 주고 이랬을 때 그때 공무원에 뇌물 주거나 또는 그 점포 관리인한테도 그것도 뭐 일종의 뇌물인데 배임 수재 이래 가지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 이 행위를 했을 때 그 돈을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둘 다 싸잡아 놓아야죠. 돈을 그건 싸잡아 넣고 안 넣은 거는 뭐 뇌물 공여 또는 배임 증제, 배임 수재로 이렇게 뭐 처벌받을 수 있는데 처벌받는 거는 고사하고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둘만의 관계인 것 같아요. 둘만의 관계. 그런 네. 경우는 서로 특별한 무리 없이 네. 주고받은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네. 없다고 본다. 네. 아마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자리세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갈로 안 주니까 자꾸 애먹이고 그렇죠. 그래서 가져갔다. 그래서 한번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죠? 아마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도박한 사람이 도박으로 그냥 돈을 내가 1억을 잃었다. 그 돈 내놔라. 이러면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법률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그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래요. 안 줘도 되는데 자신의 나쁜 짓을 이유로 돈을 줬을 때 나도 나쁜 짓이고 저쪽도 물론 나쁜 일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없다. 아까 뇌물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뭐 부당한 청탁을 하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든지 하는 경우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게 맞고 또 뭐 얘가 도박을 하는 줄 알고 도박 빚으로 얼마 빌려줄게 도박 돈 빌려주면 그 돈도 못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주면 받으면 돼요. 그렇죠. 주면 받았으면은 또 돌려준 사람은 또 그것도 내놔라 소리는 못해 서로가 아마 주면 끝이야 서로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데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불법 원인 급여이긴 한데 불법 원인 급여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하기에는 상대방의 공갈한 사람의 그 위법성이 너무 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다만 이 사건에서는 내가 불법 노점 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안 해도 저 사람은 돈 뺏어갔어라는 것으로 충분히 뭐 돈 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인 씨도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스스로 여기는 자리세가 필요해. 안 줘도 되는 돈이지만 불법 원인 급여이긴 하지만 자리세 주고 여기 점포를 얻고 계속 스스로 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협박을 느끼지 못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 불법 원인 급여다 이래가지고 돌려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이 의미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불법 원인 급여가 무엇이며 어느 정도 돼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아마 알게 된 그런 좋은 토론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럼 잠시 후에 법대로 합시다 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 황항입니다. 법대로 합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화를 준비하였을까요? 오늘은 파괴된 사나이라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시네요. 네. 예, 그래도 그래요. 뭐 직업 아,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예. 연기자니까 예. 영화를 보시게 되겠네요. 예. 나인 씨도 그 가수이면서도 저는 영화 광입니다. 네. 그래요. 영화 강의. 이 영화 주인공이라면 참 막막하겠죠.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럼 준비된 화면 영상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목사 주영수에게 5살 된 딸 혜린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 목사는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결국 딸은 돌아오지 않게 되는데요.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8년 후 신에 대한 믿음도 가족도 모두 잃은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유괴범의 전화인데요. 과연 주영수는 이번에 유괴범을 잡고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번 주 토론 주제입니다. 아이를 유괴 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고 친딸처럼 잘 키운 뒤 부모에게 아이를 돌려보냈다면 유괴범은 재판 중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영상 자료 잘 보셨죠? 예. 네, 뭘 묻는지도 알겠죠? 네. 그래요. 의견 어떻습니까? 최고씨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가중처벌을 해야 그런 돼요. 얘기고. 이미 죄는 지어진 상태고요. 유괴라는 거. 하지만 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제 키워놨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웃이고, 회개하고, 원래 부모한테 이제 돌려준다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받는 부모 입장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참 잘 토론해 보시죠. 아, 오늘, 예. 오늘 좀 무서워요. 네. 오늘 지금 무섭습니다. 자, 두 분의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이런 경우 그 유괴범한테 더 무거운 처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괴죄는 성립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딸아이를 이렇게 안전하게 일단 키워놓고 다시 돌려보내주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좀 감면해 줄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는 죄입니다. 유괴죄는 있어요. 예. 유괴죄는 있는데 일단 의도 자체를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다. 예? 좋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유괴 무조건 나쁜 겁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상해도 입히지 않고 잘 이렇게 보살피다가 결과적으로 부모한테 돌려준다. 네. 뭐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인간미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감면해줘야 된다. 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애를 정말 키우고 싶어서 남의 집 애기를 유괴를 해서 자기가 갖다 키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애를 정말 키우고 싶으면 입양을 시키면 되잖아요. 아, 그 독신은 안 됩니다. 입양이. 예? 이혼은 안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유괴라는 것도 사실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네. 좀 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일단 애를 키웠어. 어떤 목적이 됐든 간에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게 뭐 처음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뭐 아니면 진짜 살인을 위해서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돌려줬다고 했을 때 영화와 다른 얘기지만 예. 그렇게 돌려줬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인간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좀 인간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이구나. 그랬을 때는 그 부모 마음에서도 고마울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아니죠. 어떻게 그걸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모 살려보내줬으니까. 입장에서. 살려보내줬으니까. 내 말은. 그거는 당연히 고맙겠지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애초부터 사실 유괴를 했다는 거를 부모들이 알았을 경우 이 사람 부모들의 마음은 사실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 유괴를 했는데 뭐 무사히 돌려보내서 이거를 정상 참작을 뭐 해서 감면을 해주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아니래.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과정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유괴가 잘못됐냐 안 됐냐 이게 아니야. 이러면 당연히 나도 이게 잘못 아니에요. 나 X예요. 나 X지만 잘못됐지만 이게 아까 최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가 키우고 싶어. 근데 아이를 키울 여건은 안 돼. 뭐 왜 결혼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결혼할 능력은 안 되는데 애는 너무 갖고 싶고 애는 키우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보면 막 미치는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의도에 애를 키워서 잘 키웠다고 칩시다. 근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애가 크니까 저희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재정난이든 뭐가 됐든 간에 또 딸아이야. 여자아이고 힘들어. 돌려 보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자기 부모한테 돌려 보냈을 때 오히려 그 입장에서 자기는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이를 되찾잖아요. 이러면 오히려 그쪽에서도 그냥 뭐 법적으로도 좀 이렇게 용서해주지 않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아니 자 만약에 나인 씨의 자식이 그렇게 해서 뭐 잘 돌아왔어요. 예. 그러면 아이고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죽은 줄 알고 있던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유괴범이 그 순간 자기 좀 살라고 이렇게 딜을 한다고 해봤다고 칩시다. 내가 돌려줄 테니까 나 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려드릴게요. 잘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 죄송합니다. 대신에 저 법적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하면 안 되죠. 돌려주지 마! 이러신다고요? 아니요, 돌려는 받되 아니 그걸 용서를 해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네. 그냥 얘기를 해보세요.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용서를 구해.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애기 잘 키웠습니다. 돌려드릴게요. 네. 그런 와중에 안 돼, 너는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럼요. 무조건? 네. 냉혈인이세요?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잘 키웠어 애를 죽을 줄만 알고 있던 애야 내 자식이.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전화가 와. 네. 당신 딸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습니다. 돌려드릴게요. 먼저 자수한 거야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죽은 줄 알고 있던 아이가 살아있대. 돌려준대. 부모 마음이 안 고맙겠어요? 고맙기는 고맙죠. 하지만 그 고마운 마음 전에 괘씸한 거잖아요, 사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안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의도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 돌려드릴게요. 했는데 최고 씨처럼 입장 표명을 그대로 해. 당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죽여버릴 거야. 뭐 고소해버릴 거야. 이걸 만약에 전화 통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예? 아니죠. 만약에. 예. 아니, 최고 씨는 지금 그런 성격이잖아. 아니죠. 처음에는 회유책을 쓰죠. 아니, 실제 성격 그러니까. 예. 일단 그럴 것 같아. 만약 그러면 자기 딸 자식 보고 싶지 않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 그 순간만큼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자, 구슬린 다음에 받은 다음에 돌려받은 다음에 그때 신고하겠다는 얘기야? 예. 그렇게 해서라도 그럼요. 그 죗값을 치러야 되니까. 순간 거짓말한 거고? 그럼. 그럼 받아야죠. 네. 그러면 영화에서처럼 이 사람이 목사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영화 얘기하시는구나. 근데 목사님인데 어쨌든 자식을 잃어버린 지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사실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사실 뭐 이렇게 뭐 신을 어쨌든 믿고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그걸 하나도 못했던 거예요. 자식을 8년 동안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랬을 경우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면 이 부모님들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로는 당연히 보상이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유괴를 한 사람은 더 무거운 처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만 8년 동안 그 유괴범도 그 아이를 키웠어요. 네. 그죠? 키웠죠. 잘 키운 거야. 자기 자식 좀 키운 거예요.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먹이고 오히려 얘가 이 사람이 아빠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 아이는. 그죠? 아니죠. 아니 그 정도로 이렇게 정을 다해서 키웠을 거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이 사람이 의도가 뭐 다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돌려줄래 마음이 생겼다. 회개할 마음이 생겼고 그 부모한테 다시 돌려주기로 했으니 예? 결과적으로
일단 뭐 그 부모 마음은 안타깝지만 지금 회개한 상태에서는 좀 선처해줘야죠. 저는 선처를 해주면 안 된다고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부모님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유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8년 동안 이 사람들이 받은 정신적인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감히 여기서 뭐 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 네. 피해가. 네. 뭐 자기 생활도 안 되고, 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괴에 대한 그 죄를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는데 좀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감면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아세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건 자, 선처를 뭐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렇죠. 자식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선처를 해줘야 된다기보다 저는 이 부모님들의 8년 동안의 그 정신적인 피해, 뭐 육체적 피해 이런 것까지 해서 저는 더 큰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살아 돌아왔어도. 예. 저는 그냥 고마움에 오히려 난 그 부모가 이제 최고시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면 좀 봐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이렇게 단면적으로 봤나 최고시를? 아니 뭐 나인 씨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감형을 해준다? 네, 전 뭐 고마워서라도. 선처를 그렇지. 고마워서라도 그냥 눈 감아줄 것 같아요. 눈 감아주는 거 알지? 그 유괴죄는 성립이 되대. 응? 성립되대.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육체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뭐 이런 것까지 뭐 합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처벌을 더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돌아와줘서 고맙고 돌려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만큼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저 같을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 나인 씨는 결혼하시면 안 되겠네. 제가 할 소리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이제 자식 낳고 나중에 말씀해 보세요. 자식 뭐 그거는 숨겨둔 자식 있나? 나중 문제고. 지금은요? 뭐가요? 숨겨둔 자식 있으신가 봐요. 저는 없어요. 저는 부모의 마음을 떳떳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니 아신다고. 제가 만약에 정말 예를 드는 거죠. 가정을 했을 경우 네. 제가 만약에 부모의 입장이었으면 네. 뭐 자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고생한, 사실 뭐 고생이 아니죠.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한 거니까 이건 고생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당연한 거지만 그거에 대한 것까지 저는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같은 사건의 경우 저는 더 크게 형벌을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우 일단 유괴죄는 성립이 되고 잘못은 저질렀지만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올바르게 키워서 부모님께 돌려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나인 씨랑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사실 토론을 하고 뭐 이럴 필요조차 없을 것 같아요. 필요도 없지만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인 씨가 있는 것 일단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그거는 인신공격이고.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여쭤보시죠. 예, 두 분 토론 잘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요. 다들 일리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최고시. 그러면 이 유괴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를 유괴한 사람이 애를 안 돌려주고 끝까지 숨겨놓은 경우랑 또 이렇게 애를 돌려주는 경우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구별해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최고 씨가 하는 얘기는 유괴는 유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유괴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지. 뭐 돌려주는 경우랑
안 돌려준 경우랑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쵸. 토론 중에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마 특별히 가볍게 처벌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뭐 그런 예. 얘기로 아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생각되고 알겠습니다. 이거 그다음 너무 얌전하신데 또 갑자기. 나인 씨 한번 들어볼게요. 아. 나인 씨는 그러면은 이렇게 8년 동안이나 아기를 숨겨놨다가 네. 자기가 뭐 잘 키웠는지 뭐 억압을 했는지 뭐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돌려줬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그러면 예를 들어 재판을 해서 석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일까요? 아니면은 형을 좀 뭐 그 감옥살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감옥살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해야 될 것 같고. 대강 느끼면 얼마나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한 3년 합시다. 3년. 3년? 그래요? 네. 5년이면 중형인데. 중형이죠. 3년 정도. 예, 일리가 다 있는 얘기인데. 우리 최고 씨는 그러면 형을 얼마나 저는 줘야 된다? 5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5년보다는 높게 예. 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이 법률에서는 범죄를 우리 형법 총칙에는 중지범이라는 게 있어요. 네. 중지미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살인을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돌아오는 다리를 건넜다가 돌아온 다리를 다시 건너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형을 감경하도록 하게 있어요. 그럼 결국 부적법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중지를 했다 하더라도 경찰 호각 소리가 들려서 범죄를 할 수 없어서 중지했을 경우 또는 뭐 범죄 도구가 뭐 신통찮아서 못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중지미수라 그러지 않고 그냥 미수라 그러잖아요.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감경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이 미성년자 이거 뭐 법률상 약취라 그러는데 약취 유인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유괴라고 유괴로 얘기를 합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시니까 이런 경우에 형벌을 이렇게 좀 나누어 놨어요. 단순한 형법에서는 단순한 약취 유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10년 이하니까 뭐 1개월에서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대개 이제 이런 미성년자 유괴가 미성년자를 뭐 잘 돌보겠다도 아니고 뭐 유인해서 어떻게 하겠다기보다 주로 그 돌보는 사람에게 협박해서 돈 뜯어내기 위한 뭐 약취 강도, 그렇죠. 강도를 위한 그런 갈취를 하기 위한 그런 범행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반드시 영화에 얽매여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더 이겼다, 누가 더 졌다 얘기할 수는 다 일리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이 아주 멋졌고요. 재미있습니다. 센스 있는 대답하셨는데 멋졌고요. 처음 듣습니다. 두 분들의 얘기가 다 이게 이제 법률이라는 게 다 상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또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상식적인 것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네. 체계화하는 거고 또 그게 한꺼번에 체계화된 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이래 유괴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정해놨다가 이거 돌려주는 놈은 좀 덜 처벌한다. 그래 그 돌려주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이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이래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들이 다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체계적으로 반영된 것이 오늘날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재밌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법률 지식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기초법률 지식 팁을 드리는 하광용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민심이 많이 야박해졌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서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예, 서리는 옛날부터 동네 개구쟁이들이 농작물을 몰래 훔쳐 먹던 그런 행동인데요. 가끔 뭐 닭도 잡아먹는 행위도 닭서리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는 옛날에 범죄라고 하기보다는 동네 어르신들께서 많이 봐주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리라는 것이 도대체 형법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취급되고 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는데요. 서리는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절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이게 이제 가볍게 처벌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봐주던 이유는 그 당시 서리의 대상이 주로 뭐 간식거리 뭐 그런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배고프던 시절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먹었겠냐. 풋과일이나 뭐 이런 걸 따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수박도 서리도 하는데. 배고프던 시절에 자기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뭐 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봐가지고 한번 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뭐 배고픈 일은 별로 없는 시절이고 해서 농작물을 키워서 이런 걸 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이건 큰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하광용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품질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명성으로 역사를 이어갑니다. 무려 20만 켤레 판매 돌파. 이제 역사는 신화가 됩니다. 고급스러운 100% 천연 소가죽의 품격.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따뜻해진 2014년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저가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뜨겁게, 눈보라 속에서도 뜨겁게, 아놀드 파마 부츠,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아놀드 파마 부츠. 1961년에 탄생하여 무려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 아놀드 파마. 그 명성을 그대로 방한 부츠에 담았습니다. 정말 기품 있고 우아한 디자인이죠. 이 안에는 폭신폭신한 밍크 보아털이 발목까지 감싸줘서 정말 후끈후끈하고요. 겉은 쿠션감과 발목 보호를 위해 여기 패딩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100% 통소가죽으로 감쌌습니다. 추운 겨울을 든든히 지켜드립니다. 후끈후끈한 밍크 보아털이 발바닥부터 발 전체를 쫙 감싸고 그 위에 천연 소가죽을 발목까지 쭉. 겨울 내내 추위 걱정 없이 발을 따뜻하게. 100여 개의 기공으로 숨쉬는 깔창. 분리형이라 냄새 걱정 없이 쾌적하게. 게다가 미끄러운 눈길, 빙판길에 인터그랄 폴리우레탄 바닥창 설계로 보다 안전하게. 2014년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남성용은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색상. 명품 아놀드 파마 로고가 아로 새겨진 투톤 컬러 메탈 로고 장식으로 더욱 세련된 스타일. 여성용은 블랙, 메탈 로고와 단아한 사각 스티치 장식으로 더욱 고급스럽게. 아놀드 파마 방한 부츠 초대박 구입 찬스.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고품격 아놀드 파마 정품인데도 파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잠깐! 두 켤레 주문하시면 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숨쉬는 깔창을 하나씩 더. 두 켤레 모두 증정 찬스. 마음에 안 드시면 100% 환불 보장까지. 디자인도 꼭 살펴보십시오. 아놀드 파마가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정장 패션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 아놀드 파마의 품격입니다. 고급스러운 100% 천연 소가죽 웨피, 격이 다른 투톤 컬러 메탈 로고 장식에 우아한 스티치 처리, 유러피안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까지 기존 방한 부츠와는 차원이 다른 품격뿐만 아닙니다. 고급 지퍼로 신고 벗기 편리하고 양말에 걸리지 않게 안쪽 덧댄 처리, 여기에 발목을 싹 감싸는 발목 보호 쿠션까지 캐주얼에는 물론 정장에도 세련된 매치, 그 명성 그대로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국내에서 직접 제조, 국적 불명 저가 제품들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겨울엔 역시 발이 따뜻한 게 최고죠. 디자인이 깔끔해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요. 아놀드 파마는 따뜻하면서 디자인이 좋아서 일석이조예요. 저도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위에 아무리 외투를 걸쳐도 정말 이 뼛속까지 추운데요. 이걸 신으니까 정말 따뜻합니다. 이 발이 시리면은 몸이 몇 배나 더 춥게 느껴지고 건강에도 해롭죠. 아놀드 파마 방한 부츠는 통소가죽 안에 이렇게 푹신한 밍크 보아털이 두툼하게 감싸고 있고요. 숨구멍이 있는 분리형 깔창으로 세탁하기 좋고 냄새 걱정도 없습니다. 저런 조심하셔야죠. 미끄러운 눈길, 빙판길에 인터그랄 폴리우레탄 바닥창 설계로 보다 안전하게, 또한 유연성이 뛰어나 무려 10만 번을 접었다 펴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 현구함까지 몇 년을 두고두고 신어도 튼튼하게, 그 위에 깔고 또 깔고 기능성 3중 바닥창, 100여 개의 공기구멍이 있어 통풍이 잘 되는 분리형 깔창까지 세탁이 쉬워 냄새 걱정도 없습니다. 내부 전체에 고급 밍크 보아털을 쫙 깔아 후끈후끈, 겨울 내내 추위 걱정 없이 발을 따뜻하게. 그런데도 사과 한 개보다 가벼운 초경량이라 하루 종일 신어도 편안합니다. 잠깐, 털이 숭숭 빠지고 봉제가 허술한 저가 제품이 아닙니다. KC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한 100% 국내산 아놀드 파마 정품. 20만 명이 선택한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합성 피혁, 일부만 소가죽 절대 아닙니다. 천연 소가죽의 견고함, 신축성, 우아함 그대로 담아 장인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어보신 분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명품 브랜드, 품격이 다릅니다. 1961년 탄생하여 50년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 아놀드 파마. 역사를 창조하지 않으면 명품이 아니다라는 그의 명언처럼 항상 도전하고 항상 최고를 추구했던 브랜드. 그 이름에 걸맞는 통소가죽 방한 부츠. 일반 정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고급스러운 스타일. 기존 방한 부츠와는 차원이 다른 품격. 그 명성 그대로 아놀드 파마 통소가죽 방한 부츠. 꾸덕꾸덕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가볍고 따뜻한 최신 소재 밍크 보아털로 발바닥부터 발목까지 발 전체를 쫙 감싸고, 그 위에 천연 소가죽을 쭉, 발목까지 찬바람 완벽 차단. 게다가 미끄러운 눈길, 빙판길에 인터그랄 폴리우레탄 바닥창 설계로 보다 안전하게 KC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한 100% 국내산 아놀드 파마 정품. 직장인 출퇴근길에 택배기사, 대리운전 등 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한겨울 낚시나 여행, 레저 활동에도, 동네 나들이 하실 때도 미끄럽지 않고 따뜻하게, 연로하신 부모님과 소중한 분에게 올겨울 최고의 선물.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발이 따뜻하니까 살 것 같아요. 이 소가죽에 이 털 수북한 것 좀 봐. 정말 너무 따뜻하다. 한 번 사면은 1, 2년만 신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욱 재질, 브랜드 잘 따져보셔야죠. 무려 20만 명이 선택해서 더 믿을 수 있는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자신 있게 추천해드립니다. 2014년 아놀드 파마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남성용은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색상. 명품 아놀드 파마 로고가 아로 새겨진 투톤 컬러 메탈 로고 장식으로 더욱 세련된 스타일. 여성용은 블랙, 메탈 로고와 단아한 사각 스티치 장식으로 더욱 고급스럽게. 아놀드 파마 방한 부츠 초대박 구입 찬스. 100% 통소가죽 방한 부츠, 고품격 아놀드 파마 정품인데도 어려운 경제를 생각해서 작년 가격 그대로
파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잠깐! 2켤레 주문하시면 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숨쉬는 깔창을 하나씩 더! 2켤레 모두 증정 찬스! 마음에 안 드시면 100% 환불 보장까지! 신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이번 기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